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식입니다. 품질 전문가 과정 디자인 FMA 제10강 FMA 유형별 혜택과 산출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FMA 유형들에 대해서는요, 우리 인터넷 강의 5강의에서 FMA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네, 관련된 내용은 교재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한 부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이제 6강을 보시면 FMA 기본 정보들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이 우리 교재 98페이지 FMA 활용의 혜택에 대해서 간단히 논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은 이제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FMA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컨셉 FMA, 또 디자인 FMA,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FMA, 머시너리 FMA, 인바이러먼트 FMA, 그리고 소프트 FMA,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죠. 이와 같은 구분들은 주로 이제 포드의 어떤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내용은 그 포드사 매뉴얼과 SA J1739 표준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 내용은 우리 그 FMA 교재요 126페이지부터 131페이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옮긴 건 아니고요. 아주 핵심적인 어떤 사항들만 대표적인 내용들만 이제 옮겨놨는데요. 우선 우리가 FMA 유형별로 우리가 썼을 때 어떤 혜택을 이제 받게 되는지, 또 눈에 보이는 그런 기록물, 산출물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혜택과 산출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FMA라고 하는 것은 정성적 기법이고 이제 쉬트를 쓰죠. 그래서 그 템플릿 내에 필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잠재 고장 모드, 뭐 영향, 원인, 또 개선된 조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쭉 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 또는 아이템에 대해서 나열을 해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거죠. 또 문서상으로 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산출물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제 공통적인 내용들을 제외하군요. 각 FMA 유형별로 좀 혜택이나 산출물을 구분을 해보면, 우선 컨셉 FMA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구체화가 덜 된 거죠. 제품의 윤곽이나 이런 내용들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의 어떤 유연성을 갖는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적 어떤 컨셉들을 선정하거나 규격을 변경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만약 컨셉 FMA에서 어떤 결과가 좀 나왔다라고 하면은 주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컨셉, 제품의 이미지나 아이템의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결정을 했는가, 그 결정 사항이나 이력, 이런 것들이 이제 산출물로 나오게 되고요. 또는 이제 시스템이나 이제 요소들 간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이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고장 모드나 원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열되기 시작할 거고요. 따라서 산출물로는 주요하게 이제 바라봐야 될 그런 요인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목록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제품을 우리가 개발하기에 앞서서요, 그것에 대한 이후에 일어날 문제점들을 논하게 된다. 그런 측면이라 그러면 우리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 그 예습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이제 보시면 뭐 틀림없게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결정이 되면 좀 더 구체적인 활동에 있어서 아주 좋은, 질 좋은 어떤 정보로 그렇게 작용을 할 것이라는 것을 뭐 예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FMA인데요. 이건 이제 구체성을 띠는 거죠. 제품의 컨셉이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결정이 되고, 특히 각각의 요소들, 부품이나 아세이 또는 그 하위 시스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들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제 객관적인 그런 사항으로 논의가 일어나고, 따라서 산출물도 또 규격이라든가 뭐가 바뀌었다든가 변경 사항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성을 띠는 내용들이 이제 확정이 돼서 목록이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 설계 검증 계획, 제품의 구조나 향후에 일어날 문제점들이 논의가 되겠죠. 자,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이것을 검증할 거냐, 이런 이제 플랜이 정립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최초에 우리 설계한 대상품에 대한 초기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성을 띠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 러버스트니스 링키지라고 하는 교재 101페이지에 FMEA와 상호작용을 하는 하나의 그 프로세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는 우리 그 인터넷 강의에서 이제 7강의에서 자세하게 논의를 했으니까요. 관련된 내용은 해당 강의나 아니면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주 구체성을 띠는 내용들 중에 최고의 경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포드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특별 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FMEA를 할 때 이것을 개선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프로세스 FMEA를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짓는 의사결정의 어떤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값들이죠. 그것은 특별 특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CC라고 하는 거, Critical Characteristic, 또 SC, Significant Characteristic, 또는 그 프로세스에 관련된 건 이제 OS나 HI,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적출하게 돼 있죠. 이것들을 이제 기입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그런 그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포드에서 만든 하나의 그 주요한 그런 내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굉장히 주요한 혜택이면서 또 산출물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 특성과 관련돼서는 교재 189에서 191페이지 참조를 하시고요. 이후에 인터넷 강의에서 연결돼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네, 미리 필요하신 분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니 해도 우리가 FMEA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어떤 혜택 또는 그 산출물이라고 하면요, 문제를 미리 파악을 해서 미리 개선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FMEA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캐치해서 미리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가장 그 유일한 기법이다 라고 강조하고 주장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잊지 않으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FMEA가 어떤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 크게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부터는 디자인 FMEA, 물론이죠. 디자인 FM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